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여러분, 쩐다, 썸, 볼매, 넘사벽, 핵짜증 이런 단어 알아들으시나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일부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 표현 문화, 5, 60대가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괴리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편찬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송철희 국립국어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은 한글날이면서도 휴일이죠. 사흘간의 연휴에 즐길 만한 가을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로구 서촌 일대와 서울광장에서는 세종마을 세종주간축제가 열립니다. 한글 손글씨 쓰기 대회,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같은 행사가 진행되고요. 노원역 사거리 대로에서는 노원 탈축제가 한글날 당일에 열립니다. 강동 선사문화축제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음악회와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어니어스의 편지 준비했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어정책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분이죠. 국립국어원 송철희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송철희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이 한글날인데요. 569돌입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광복 7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특히 저도 이 아나운서 하면서 사실 한글 자체가 저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특히 어문 규정이나 이런 문법들을 공부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글날 공휴일이 되었다가 또 그냥 기념일로 다시 바뀌었다가 네. 또 공휴일로 재지정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10월 9일이 왜 한글날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가게한날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가게한날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시초라고는 알고 있는데 왜 10월 9일이 한글날인가요? 예, 한글날은 한글 즉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근데 기록에 의하면 한글이 반포된 날은 1446년 음력 9월 9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력 9월 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9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날을 한글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글 반포일. 네, 음력으로는 이제 9월 9일. 9일이었는데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다. 자,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분이죠. 국립국어원 송철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취임하신 지는 아직 반년 안 됐죠. 네. 5월쯤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좀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도 많으시죠. 네, 취임하면서 특히 이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를 임기 동안에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이런 포부를 제가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말 가꾸기를 어떻게 해야 쉽고 편하게 가꿀 수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어문 규범 중에서 언어 변화로 인해서 언어 현실과 괴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중에서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것들은 표준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즉 어문 규범과 표준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과 함께 완성하게 될 개방형 국어지식 대사전을 편찬해서 우리말 어휘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네티즌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네. 쩐다, 썸, 핵짜증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좀 어떠세요? 예,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예. 언정들이 새롭게 잘 만들어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게 우리 말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식 한자어가 너무 심하게 섞여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습니다. 언중의 그 언어 생활을 잘 반영한 표현들은 참 맛깔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현실을 반영해서 좀 바꿔보고자 하는 작업인 건데 이 표준어는 누가 선정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문 규범 중에 예, 표준어 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표준어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다 보면 표준어로 새롭게 인정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면 이제 저희 국립국어의 해당 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국립국어원 내에 그 국어 규범 정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인 국어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 심의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표준어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언중의 생활과 좀 괴리된 측면들 예를 들어서 뭐 예쁘다는 표준어인데 이쁘다 이거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표준어로 바꿔보겠다. 뭐 최근에 너무도 부정적인 의미만 강조되다가 같이 긍정적인 의미도 쓰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표준어 아닌 어떤 말이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고 그것을 또 표준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거의 전통성이나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표준어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는 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이거 같습니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라는 것은 사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사전은 인터넷 사전인데 국립국어원에서 일단 편찬하여 개방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국립국어원은 그런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한 다음에 타당한 의견은 수시로 사전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사전은 국민들과 함께 완성해가는 사전이면서 국민들이 국어 지식을 종합하는 그런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위키백과 사전 이런 것처럼 국민이 참여해서 좀 서로 지식을 모아가는 그런 참 재밌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집단지성을 이용한 그런 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그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실생활 용어부터 해서 전문 용어, 방언까지 좀 다양한 우리 언어 생활을 좀 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신어들 있잖아요. 뭐 네. 뇌생남이라고 할지 뭐 앵그리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만약에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사전에 등재되는 건가요? 전부 다 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용자들이 뭐 신청을 한다 의견을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중에서 역시 여기도 심의를 거쳐서 실리게 되는데 예. 표준국어 대사전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로 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제한된 것들이 어떤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어휘라든지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중립성을 위배하는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또는 지나친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실리지는 않고 네. 그런 것이 아닌 단어들은 어떤 것이나 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개설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개방이 현재 아닙니다.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교정 작업을 하고 있고 예. 내년 10월 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오픈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립국어원을 비롯해서 우리 언중 생활에서 좀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스펙이나 벤치마킹은 공인 자격이랄지 혹은 본따르기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 아나운서들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다, 못 쓰겠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국립국어원에서 말다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는 국민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일반화된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색하고 의미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외면당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성껏 말다듬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의미 전달력이라든가 조어법상의 자연성이라든가 간결성, 어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다듬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약간 계도하듯이 접근하는 게 아니냐. 좀 뭔가 교정하고 틀린 것을 바로 세우는 작업도 중요한데 그쪽에 좀 치우친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 널리 알리는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런 식의 캠페인이나 홍보 방안 이런 점은 어떠하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야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단어만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네, 사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언어 문화 유산 중에 하나인데 너무 표준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지방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표준어하고 방언하고 네. 둘 다 중요한 존재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물론 표준어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만 방언도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방언을 모두 다 표준어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방언 중에서 표준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그 방언들도 실린다고 하니 좀 그런 점들이 폭넓게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거기는 방언도 많이 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과도한 사물 존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커피 나오셨습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없으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잘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장들은 커피가 나왔습니다. 차시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불필요하게 시를 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런 말들은 이제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객을 존대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아마 처음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 않은 표현인 줄 알면서도 시를 빼면 그 고객들이 불친절하다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시를 그냥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문법을 어겨가면서 상대방을 존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다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사실 좀 자신들의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또 네.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줄이거나 좀 신조어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사실 어른들 입장에선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떠세요? 예, 그런데 그 청소년들도 예. 그들 나름대로의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청소년 문화의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단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올바른 언어 표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교육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어른들이 먼저 잘 쓰고 바른 표현을 쓴다면 이 청소년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14년 기준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 방송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걸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단답식으로 잘 깔끔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끝으로 우리나라 국어 정책 그리고 국립국어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좀 향후 좀 비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들이 편안한 언어 생활,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예. 우리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세계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립국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을 관장하는 우리 국립국어원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친숙한 존재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송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마장동에 사는 한봉덕입니다. 요즘 제 딸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를 봐서 딸 힘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딸아, 지금은 힘들고 그러지만은 엄마는 딸을 믿어. 딸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처럼 착하고 예쁘게 힘이 들더라도 꼭 참고 하면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아. 딸아 힘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한동덕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따님께 힘을 주셨네요. 저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2015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도 드립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 셔츠 등 기념품도 드리고 완주 메달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간략한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에다가 마라톤이라고 적어주세요. 마라톤 이렇게 문자를 따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이 더 쉽다는 점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덕 씨가 신청하신 노래 데니얼 분의 뷰티풀 선데이 듣고 가죠.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잊지 마세요.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샵 0945로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 제공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숨 고르고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활동 트렌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취업이 참 어려운데요.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는 일단 비정규직이라도 잡고 보자, 이런 의견들이 점차 늘고 있나 봐요. 네, 실제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523명을 대상으로요, 이 비정규직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 비정규직이어도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전체 응답자 10명 중에 4명에 해당하는 46.8%가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특히 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37%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일단 취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너무 늦어지면 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또 정규직 채용 공고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정규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원하는 직무나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만 이루어져서 또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어서 등의 이유 등으로 비정규직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비정규직 일자리는 많은데 정규직 그중에서도 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때 좀 따져보는 조건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긴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본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는데요. 예. 이외에도 직무나 업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인지도 2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연봉, 또 기업의 규모나 복리후생 등을 본다는 소수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은 있지만 이 정작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이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묻자 10명 중 7명 정도에 해당하는 74.8%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 또 낮은 급여, 또 타인에게 말하기가 다소 부끄럽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첫 직장 자체를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이런 속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 유연성 등의 이유로 또 경기가 안 좋다. 글로벌 경기 침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 취업준비생들 10명 중에 8명은 최근 비정규직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비정규직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려 89%, 즉 10명 중 9명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이 비정규직 증감을 체감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이 비정규직 채용 공고가 정규직 채용 공고보다 많을 때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고요. 이외에도 주변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신문이나 뉴스 등의 기사를 접할 때 또 먼저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현상을 느낀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취업 준비생들 요즘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취미나 특기를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취미 특기를 보낼 그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여가 시간이. 왜냐하면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취업 투자 시간 통계가 있나요? 네, 취업준비생들이 그 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입사 지원서 한 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평균 들이는 시간은 4시간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또 올해 그 작성한 입사 지원자 들의 평균 이력서 수는 총 9건 정도였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한 후에는 평균 4번 정도를 수정해서 제출했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곳은 집에서 작성한다는 응답이 76%, 또 시간대는 저녁이나 오후 시간대가 각각 가장 높았습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좀 중점을 둘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기업 채용 담당자와 또 취업 준비생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먼저 기업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경력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40%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지원 분야가 13%로 높았습니다. 이는 취준생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경력 사항에 공을 들여서 이력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고요. 역시 지원 분야도 12.4%로 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기업 채용 담당자와 또 취업 준비생들 생각이 다소 달랐는데요.
기업 차용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나 또 도전했던 일과 성공 사례를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이 각각 1, 2위에 오른 반면에 이 취업준비생들은 글의 구성이나 문장력 또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네. 자신이 경험했던 경력이나 히스토리를 좀 일괄되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2015 은평구 여성 일자리 체험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은평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좋아. 1시에서 5시요. 협의도 가능. 이건 자격증 필요 없어요. 빨리 가자. 이거 어디예요? 이거 N10이요. N10 너무 좋아. 자, 허리 세우시고 턱 약간만 내리시고 자, 눈 크게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설계사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은평 구민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은평구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좋은 취지의 취업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아이 키울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이 정도로 많구나. 배움 카드 그런 게 있는 걸 오늘 알았고 한의원이나 그런 데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런 상담도 받았고 희망이 있다는 거 내 나이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간 것도 굉장히 큰 저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만 온 게 아니라 서초구 정도 가봤었어요, 저번에. 거기서 봉사활동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오늘 참여자로 왔는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은평구 여성 일자리 체험 채용 박람회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은평구 여성 일자리 체험 채용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네요. 서울시 은평구에서 마련을 했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에도 취업이 쉽지 않다는 여성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자주 옵니다. 모든 여성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6364번님 또 사연이 도착했네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모유 수유도 끊고 이제야 하고 싶은 것 좀 다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임신을 해버렸네요. 아기 엄마에게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이현숙. 이렇게 6364번님 보내주셨는데 참 그래요. 결국 아기 엄마가 또 고생을 하시겠네요. 이게 참 숨 돌릴 틈도 없이 둘째가 생겨버렸으니 축하드리면서도 또 힘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살면서 느꼈던 여러분의 사연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특히 누구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꼭 저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이어서 듣고 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신용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가을바람도 시원하니 자전거 타기 딱 좋을 때인데요. 서울에서는 한강 자전거길이 인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루에만 평균 30만 명이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km 이르는 이 기나긴 서울의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낭패입니다. 그렇죠. 이 펑크가 나거나 체인이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일반 도로로 빠져서 수리점까지 밀고 가거나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이 출구가 멀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짐을 더는 방법이 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출동해주는 SOS 출동 서비스가 그건데요. 네. 전기 자전거를 타고 찾아와서 부품이 필요하면 실비를 받고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3, 40분 정도면 찾아와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반포 한강공원에 한강 자전거 공방이라는 것도 운영되게 했는데요. 자전거를 고쳐주는 것은 물론 직접 자전거를 만드는 제작실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와 교통법규 교육도 진행합니다. 네,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자전거족들도 많던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야구 진출 팀도 확정이 됐고요.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던 돔구장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프로야구 구단 넥센이죠. 히어로즈가 그동안 임시로 대관에서 사용하던 목동 야구장을 떠나서 이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 새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네. 이 서울시와 넥센 히어로즈는 어제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쭉 입장을 조율해 오다가 어저께 최종 합의에 이르러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넥센은 내년 3월 프로야구 정규 시즌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목동 야구장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 대관 방식으로 구장을 사용하고 돔 야구장 우선 사용과 매점, 광고 시설물 등 수익 시설 일부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구단이 돔구장에서 프로 야구 경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기장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과 소음 등 환경 문제 해결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이 시작됐습니다. 수시 모집도 일부 학교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데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잠자리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가 있다고요. 네,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다른 지역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잘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 그리고 경비도 부담이겠죠. 네. 이 괜찮은 잠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해마다 비수도권 거주 수험생이 서울시립 유스호스텔 객실에서 싼 값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대입 수시 전형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올해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남산의 서울 유스호스텔과 영등포에 있는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의 방을 특별 할인가 10,000원에 제공합니다. 이 수험표를 지참한 대입 수험생이면 누구나 시험 하루 전날 도미토리 객실이나 2, 3인실에서 잘 수 있고요. 6,000원을 더 내면 아침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객실 규모는 서울 유스호스텔이 92명,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이 166명으로 모두 258명입니다. 이 서울시는 날짜별로 제공하는 객실이 한정돼 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유스호스텔 그리고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즘 국정감사 후반기입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 있죠? 네, 오늘은 국토위 국감입니다. 이 쟁점은 서울역 고가 그리고 석천호수, 한강 수중보 정도가 메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이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대신 보행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체도로 없이 공원을 만들면 서울역 일대 상권 침체되고 이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2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정부기관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네. 지난번 안흥이 국감에서도 제기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논란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하게 돼 많은 사용자들을 실망케 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경제성과 안전성의 신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The Cars의 드라이브 들으시면서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휴일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